혹시 지금 여러분의 주방에 가족을 위해 정성껏 준비한 보약 같은 음식이 사실은 우리 몸을 소생시키기는커녕 야금야금 병들게 하는 독이었다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의사들이 자기 가족에게는 절대 먹이지 않으면서도 우리 일상에는 너무나 깊숙이 들어와 있는 최악의 음식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모른 채 계속해서 식탁을 차리신다면 여러분은 건강을 챙기려다 오히려 소중한 여생을 병원 침대 위에서 보내게 되는 엄청난 기회비용을 지불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몸에 좋다는 것은 무엇이든 찾아 먹으려 노력하죠. 비싼 영양제부터 산지에서 직송한 귀한 식재료까지 정말 지극정성입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를 서서히 무너뜨리는 배신자들은 화려한 건강식의 탈을 쓰고 우리 냉장고와 찬장 속에 숨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오늘 제가 드릴 이 정보를 모르고 지나치신다면 지금까지 드렸던 모든 정성과 돈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은 물론이고 감당하기 힘든 질병의 고통과 마주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겁을 주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저 역시 여러분과 같은 시대를 살아가며 가족의 건강을 책임지는 한 사람으로서 그 마음을 너무나 잘 압니다. 남편 건강을 위해 아침마다 정성껏 과일을 갈아주고 손주들 반찬 걱정에 마트에서 가장 좋아 보이는 햄과 소시지를 골라 담던 그 따뜻한 정성이 오히려 화가 되어 돌아온다면 그보다 억울하고 가슴 아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무릎이 아프고 기력이 떨어지는 것이 그저 나이 탓인 줄로만 알았는데 알고 보니 내가 매일 먹던 사소한 음식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의 그 허망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이 영상 속에는 그런 시행착오를 단번에 끝내줄 명확한 답과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저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신다면 절대 손해보지 않는 건강한 노후를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여러분과 똑같이 건강을 고민하는 동지로서 제가 공부하고 확인한 이 귀한 정보들을 아낌없이 나누어 드릴 테니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 함께 건강한 내일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몸을 망치는 첫 번째 배신자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건강의 대명사로 알려진 과일 주스입니다. 우리 시니어분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정성스럽게 사과하며 바나나를 믹서기에 넣고 윙 하고 갈아서 남편이나 아내에게 대접하는 것만큼 뿌듯한 일이 없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꼭 아셔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과일 자체는 신선한 보약이지만 그것을 주스로 만드는 순간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과일에는 우리 몸에 당분이 천천히 흡수되도록 돕는 소중한 섬유질이 촘촘하게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믹서기로 이걸 다 갈아버리거나 즙만 짜내면 그 소중한 브레이크가 다 부서져 버립니다. 이렇게 섬유질이 사라진 주스를 마시면 우리 혈액 속의 설탕 수치가 마치 화산이 폭발하듯 순식간에 치솟게 됩니다. 이것을 혈당 스파이크라고 부르는데요. 영어 표현이 조금 낯설 수 있지만 쉽게 말해 혈당이 미친 듯이 날뛴다는 뜻입니다. 이 현상이 반복되면 우리 몸의 인슐린 조절 능력이 망가지고 결국 당뇨병이라는 무서운 병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하버드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매일 주스를 한 컵씩 마시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당뇨 발병 위험이 21%나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제는 믹서기를 잠시 쉬게 하시고 아삭아삭한 과육을 직접 씹어 드시는 즐거움을 되찾아 보세요. 씹는 행위 자체가 뇌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요리할 때 매일 쓰는 식용유입니다. 특히 명절에 전 부칠 때 콸콸 붙는 카놀라유나 포도씨유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가격도 착하고 겉면에는 심장 건강에 좋다는 문구가 써 있으니 당연히 좋은 줄 알고 쓰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 기름들은 높은 온도에서 요리할 때 아주 치명적인 발암 물질을 뿜어내는 성질이 있습니다. 기름이 공기나 열에 노출되어 변질되는 것을 산패라고 하는데요. 마치 쇠가 녹슬듯이 기름도 독하게 변하는 것입니다. 특히 카놀라유는 산화 안정성이 매우 떨어져서 열을 가하면 가할수록 알데하이드 같은 나쁜 물질이 급격히 늘어납니다. 더구나 시중에 유통되는 이런 기름의 대다수는 GMO, 즉 유전자 변형 씨앗으로 만들어집니다. 대량 생산을 위해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조작한 씨앗이 우리 몸속 호르몬 체계를 어떻게 교란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굳이 이런 논란이 많은 기름을 고집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열에 강하고 성분이 안정적인 아보카도유나 좋은 올리브유를 선택해 보세요.
우리 가족 입으로 들어가는 기름인데 조금 더 투자할 가치는 충분합니다. 그리고 요리할 때 나오는 연기도 호흡기에 아주 해로우니 환기팬은 반드시 켜고 요리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세 번째는 우리 찬장에 늘 상비되어 있는 통조림 캔 제품들입니다. 참치캔이나 햄 통조림은 반찬 없을 때 이만한 효자가 없죠. 하지만 의사들이 캔 제품을 극도로 경계하는 이유는 캔 내부의 코팅제인 에폭시 수지 때문입니다. 금속이 부식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입혀진 이 코팅제에는 비스페놀 A라는 환경 호르몬이 들어 있습니다. 이 물질은 우리 몸속에서 진짜 호르몬인 척하며 내분 비계를 엉망으로 만듭니다. 기억력이 가물가물해지거나 비만이 오고 성기능에 장애를 일으키는 주범이기도 합니다. 특히 주의하실 점은 캔 제품을 그대로 불 위에 올리거나 뜨겁게 데우는 행위입니다. 캠핑 가서 혹은 집에서 귀찮다고 통조림째로 가스레인지에 올리는 것은 환경 호르몬 덩어리를 직접 요리해서 드시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뜨거운 열이 가해지면 코팅제 성분이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이 음식물로 스며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귀찮으시더라도 반드시 유리나 도자기 그릇으로 옮겨 담아 조리하세요. 또한 일단 개봉한 통조림은 공기와 만나는 순간 부식이 시작되니 남은 음식은 절대 캔채로 냉장고에 넣지 마시고 전용 밀폐 용기에 담아 보관하시는 습관을 꼭 들이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 우리 손주들이 환장하고 먹는 햄과 소시지 같은 가공육입니다. 분홍빛의 먹음직스러운 색을 내기 위해 들어가는 발색제와 수많은 보존료가 문제입니다. 특히 아질산 나트륨이라는 성분은 단백질과 만나면 니트로소아민이라는 1급 발암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가공육을 담배와 같은 수준의 위험한 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매일 50g의 가공육을 먹으면 대장암 발생 위험이 18%나 증가한다는 통계는 정말 무섭기까지 합니다. 물론 그 맛을 못 잊어 아예 끊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현명한 조리법을 선택하세요. 불에 직접 굽거나 튀기기보다는 끓는 물에 한번 푹 데쳐서 요리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고기 속에 숨어있던 나쁜 첨가물과 과도한 소금기 그리고 트랜스 지방이 물속으로 많이 빠져나갑니다. 우리 아이들과 손주들에게 건강한 고기 맛을 알려주는 것도 할머니 할아버지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세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많은 분이 보약으로 착각하시는 헛개나무차입니다. 술을 자주 드시는 아버님들이나 늘 피곤해 지친 자녀들을 위해 헛개나무를 정성껏 달여주시는 분들 많으시죠? 숙취 원인인 아세트알데하이드를 분해하는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간이 아주 건강한 사람에게나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간 기능이 떨어져 있거나 지방간이 있는 분들에게는 농축된 헛개나무 성분이 오히려 간에 치명적인 도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학병원에서 간 부전으로 실려온 환자들의 사례를 보면 헛개나무 엑기스나 농축즙을 과다 복용한 경우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간에서 감당할 수 없는 양의 성분이 갑자기 들어오면 간세포가 파괴되는 간 독성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건강해지려고 마신 차가 오히려 간 이식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으로 몰고 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헛개나무차를 멀리하시고 가장 깨끗하고 안전한 생수나 연하게 우려낸 보리차를 물처럼 드시는 것이 최고의 보약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5가지 내용을 다시 한번 머릿속에 쏙쏙 넣어보겠습니다. 첫째, 과일은 갈지 말고 씹어서 드세요. 둘째, 식용유는 아보카도유나 올리브유로 바꾸시고 환기를 생활화하세요. 셋째, 통조림은 그릇에 옮겨 담고 캔째로 데우지 마세요. 넷째, 햄과 소시지는 끓는 물에 데쳐서 나쁜 성분을 빼고 드세요. 다섯째, 간에 좋다는 헛개나무 차도 과하면 독이 되니 깨끗한 물을 가까이 하세요. 사랑하는 동반자 여러분, 이제 더 이상 건강이라는 이름 뒤에 숨은 나쁜 음식들에게 속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당장 여러분의 주방에서 이 5가지만 정리하셔도 여러분의 몸은 한결 가벼워지고 맑아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누군가 대신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손끝에서 시작되는 매일의 선택으로 완성됩니다. 제가 오늘 이토록 간곡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아프지 않고 오래도록 사랑하는 가족들과 웃으며 지내시길 진심으로 바라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정보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건강은 실천입니다. 내일의 더 건강한 나를 위해 오늘부터 하나씩 바꾸어 나가보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소중한 인생을 더 건강하고 활기차게 만들어줄 진짜 건강 정보들을 가득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영상에서 더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요. 항상 평안하고 행복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